리스크, 위험 부담이 있고 임대료 급등에 대한 현실적인 경영 불안도 있죠. 일당제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정규직, 우리가 항상 쓰는 상용직 근로자 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일손이 밀릴 때, 그러니까 일거리가 들어오는데 급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일용직이 필요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 현실적으로 이 업계는 일손을 구하기 어려워서 일당제로 여기저기 사업장을 돌아다니면서 일당을 받으시면서 일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일당제가 큽니다. 하루 일당 금액이 크다 보니까 사업주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죠. 그리고 나아가서 일당을 현찰로, 그러니까 뭐 실수령으로 주게 되면 그거에 따른 세금 부담을 떠안게 되고요. 나중에는 고용보험이나 이런 것들도 3년 이내에 소급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 부담에 항상 안고 있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사 입장에서는 일용직을 쓰시면 일당으로 계약서를 쓰고 그거에 따라서 소득 신고를 하고 공제 후에 금액을 주는 걸 추천드리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여의치 않다면은 실수령 금액을 예를 들어서 25만 원, 30만 원 주는 것을 세액 부담을 감안해서 한 5만 원에서 10만 원을 줄여서 책정을 해서 지급하고 사후 관리 비용을 좀 세이브하는 방식도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8번째는 현실적으로 경영의 어려움인데요. 특히 서울 지역, 특히 정비협회 조합이 밀집되어 있는 성동구라 할지 아니면 저기 서부 지역 부분이 있죠. 그 두 지역이 어떤 메카 같이 있는데 이 지역에 임대료가 상당히 많이 뛰었죠. 특히 성수동 언저리에 있는 정비업체들은 현실적으로 임대료가 뭐 2배, 3배씩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규모를 축소하거나 심지어는 사업장을 폐지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임대료 부담이 엄청 커지고 있다. 그럼 이런 경우에 또 노무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직원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서 계속 고용을 해야 될지 아니면 정리해고를 해야 될지 아니면 퇴사 시에 실업급여를 받게끔 해줘야 되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고민거리가 수반될 수 있겠죠. 또 9번째는 그 시간의 근무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근로계약상 뭐 8시 또는 8시 반에 출근해서 6시 또는 6시 반에 퇴근하는 경우가 많죠. 정비업계는요. 근데 사전에 이제 뭐 작업복으로 갈아입거나 작업 도구나 이런 것들을 정리 아니면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일찍 올 수가 있죠. 그 일찍 오는 부분을 시간의 근로냐 아니냐 이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일단 원칙적으로는 회사에서 일찍 와라 출근 시간보다 일찍 오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 아니면 지각 여부를 체크하지 않고 있다면 그거는 시간의 근로가 아니라 임의적으로 일찍 출근했다 이런 사실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소될 수가 있죠. 그리고 퇴근 시간이 6시 또는 6시 반인데 자녀 업무가 있어서 뭐 7시나 8시 이후까지 계속 일을 한다면 연장 근로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연장 근로가 없음에도 뭐 휴게실에서 뭐 특히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리고 기름도 묻고 하기 때문에 샤워도 하고 휴게실에서 커피 한 잔도 하고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는 시간들이 있죠. 이 시간까지 시간의 근로를 인정해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일 다 끝나고 샤워도 다 끝나고 했는데 휴게실에서 앉아서 타임 체크 카드를 늦게 체크해서 시간의 근로 시간을 더 늘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고의든 아니면 뭐 실수든 간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시간이 상당히 흘러서 남는 거는 그 타임 카드의 자료일 뿐인데 그 타임 카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시간의 근로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대행 방안으로 출퇴근 카드를 잘 도입하고 타임 기준, 그러니까 시간의 근로 인정 기준을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10번째로는 4대 보험 가입 누락 부분이 있고 퇴직금, 퇴직연금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경우에는 일당제를 쓰일 때 아니면 뭐 이 사람이 뭐 신용불량자다 뭐 이런 경우에도 나 4대 보험 가입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쓰는 경우도 생기는 경우 있죠. 위험 부담은
해당 직원에 대한 인건비, 즉 월급이나 일당으로 지급한 인건비들에 대한 각종 4대 보험료나 이런 세액이 3년치 소급될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기고요. 그 다음 이 사람들이 사고가 발생해서 산재 처리해야 되는데 4대 보험을 누락했다면은 산재 처리 시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대응은 정상적인 근로계약서를 쓰고 4대 보험도 가입하는 게 원칙입니다. 만에 하나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급할 때 쓰더라도 사후적인 당사자 간의 약정을 해서 위험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퇴직금, 퇴직연금, 아직도 정비업계에는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때 퇴직금을 정산해 주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아직도 퇴직금을 1년 단위로 정산해 주는 사업장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인정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퇴직 시에 정확하게 퇴직금을 정산해 주시는 것을 이제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도입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장의 경영 상태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퇴직 시에 퇴직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퇴직연금을 가입해서 한 매월 납입을 한다든지 분기나 반기 또 매년 1년에 한 번 정도는 정산해서 나의 그 부담을 좀 덜 필요는 있겠습니다.